네, 어제부터 저희 돌직구쇼와 동아일보가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도 저희 보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일 때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 차례 통화를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어제 대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전화가 와서 받았을 뿐이다 라고 했지만 그 대검의 해명도 거짓말인 것으로 오늘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숨기는 걸까요? 검찰은 무엇이 알려지기가 두려운 걸까요? 출력물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시죠. 지금 특검이 수사가 종료가 됐지만 우병우 수석과 김수남 총장과의 관계가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 차례나 통화를 했고 이 중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먼저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건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뉴스는요. 김수남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감한 시기에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천여 차례의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한겨레 신문 일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수사 대상이 도대체 천여 차례 동안 어떤 통화를 했던 걸까요? 그 장본인은 안택은 법무부 국장인데요. 지난 국회 질의에서 수사 관련 얘기는 나눈 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때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정수석실과 업무 연락을 하거나 보고한 적 있습니까? 우수석 사건, 수사 상황.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관련된 어떠한 의사교류가 없습니다. 보고 안 하세요? 없습니다. 이번 논란이 알려지자 안택은 법무부 국장, 당시 검찰국장인데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해명과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함께 소개합니다. 법무부 감찰국장입니다. 수사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우 수석과 어떤 의사교류도 없었다. 천여 차례나 통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우 전 수석과는 검찰 관련 법안과 검사 비위 의혹 등의 논의를 위해서 업무상의 통화를 자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우병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의 고위 수석의 비위 의혹은 눈 감은 겁니다. 그와 수사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를 나눈 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과 바른정당에서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통화 사실은 우 전 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얼마나 공고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바른정당, 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검찰이 살 길이다. 이 칼럼께서 수차례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집들이만 했다. 압수수색 당시. 비판을 해오셨는데 네.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이 김수남 검찰총장과는. 어떤 사안이 있으면 1000번이나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지런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압색 전화 통화 내역을 조사했던 기간은 넥슨과, 그러니까 처가 땅 거래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7월부터 우병우 수석이 옷을 벗고 청와대에 나왔던 시기, 그러니까 10월 말이죠. 그래서 넉 달간만 내역을 일단 조사를 한 겁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것만 천여 차례 이렇게 있었고, 또 김수남 전 총장과는 20여 차례.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먼저 전화를 한 것은 더 과반 이상이지만 또 김 총장이 우 수석한테 전화한 것도 한 6차례 정도가 지금 확인된 것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서로 좀 지나칠 정도의 소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7월과 10월 사이는 가장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 수석 본인이 검사 대상이었습니다. 가족회사 정강 횡령 혐의가 있었고 아들 꽃보직 논란이 있었던 때라서 그때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때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월 말에 가서는 최순실 태블릿 PC가 공개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평소에도 저렇게 자주 전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본인이 가장 문제의 핵심에 있는 저 상황에 전화했다라는 건 우리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어제 진행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계십니까? 안부 전화했겠습니까? 천여 차례 전화하면서 안부 전화만 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윤 실장도 지적했지만
그게 원래 우리는 관례대로 사실 노무현 정부부터 그 전부터 이 민정수석이 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과 전화를 했던 건 관행입니다. 그런데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을 옳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행을 넘어와서 저 사람 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본인의 문제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화를 했다고 우리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강력한 어조로 비난을 하고 싶은 건 역시 검찰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114일이 지난 다음에 했었고요. 그 집들이라고 맹비난하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처음에 이석수 감찰관에 대해서는 집도 압수수색했죠. 휴대폰도 가져갔죠. 사무실도 뒤졌습니다. 같은 날 벌어졌는데 우병우 전 수석 휴대폰 절대 가져가지 않았고 집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사무실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했던 것은 집 앞 주차장까지만 가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차장 잘 계세요? 그러니까요. 묻고 왔다는 거예요? 이 같은 날 벌어진 그 우병우와 이석수에 대한 검찰의 태도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중잣대인지 저는 예. 검찰에 대한 어떤 그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특별 검사로 이 칼럼을 임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그런데 정말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김수환 검찰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은 게 수차례 된다고 그래요? 전화를 걸었겠죠. 우병우 수석이 검찰 한창 선배니까. 아니면 김수남 선배가, 네. 김수남 총장이, 선배입니다. 말이 헷갈리네. 김수남 총장이 선배겠지만,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위니까. 우수성님, 이렇게 전화 걸었겠죠. 네. 잘 지내십니까? 검찰총장입니다. 이번에 수사 대상에 오르셨는데, 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물어봤을까요? 검찰총장에 전화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시점상으로 7월에서 10월 사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의혹을 제기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사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핵심적으로 공은 검찰로 넘어온 거잖아요. 저는 늘 특검이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 통화 내역을 이렇게 다 확인했으면 불러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관계자 불러다 조사하고 저는 진짜 아쉬운 게요. 청와대 압수수색한다고 들어가고 청와대 입구에서 멀뚱멀뚱 쳐다보다 돌아왔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중요한데 특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면 적정 부분에 손을 끊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의지력이면 검찰 압수수색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검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고사하고 검찰 관계자들을 불러다가 조사하는 것조차 꺼렸던 겁니다. 결국은 어찌됐든 특검이 다른 부분에 열심히 했으니까 그 예. 부분 차치하고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죠.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넘겨받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수사할지를 이제 수사를 누가 할 건지를 결정을 할 것인데 아마 뭐 빠르면 오늘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있고 3월 6일에 특검에서 수사 결과 다 브리핑하고 나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해갖고서는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한 사람들과 통화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 내부를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국민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믿을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는 마지막 남아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 조직에 대한 명확한 수사들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라면 예. 뭐 검찰 내부 조직들도 문제가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단 한 사람 우병우 전 수석이거든요. 결국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고 검찰이 쇄신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에 대한 약속을 국민에게 하지 못한다라면은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결국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력하게 검찰 조직에 대한 혁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마 전 정치권이 다 같이 합심해 갖고서는 예. 검찰 조직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하게 일어날 건데 저는 검찰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에요. 여기에서 시청자 여러분, 소름 돋는 반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김병민 의원은 특검이 통화 기록 다 조회해 놓고도 왜 수사 안 했냐? 이런 걸 지적해 주셨지만 소름 돋는 반전은 특검의 수사에 앞서서 우병우 문제를 수사했던 검찰이 통화 기록조차 조회해보지 않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통화 기록을 조회했는데 검찰총장과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이것을 덮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게 소름 돋는 반전인데 윤태곤 씨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병우 수석이 지금 구속도 안 당하고 한 거는 알기 때문에 피해가 간 거거든요. 딴 나라면 모르니까 지뢰를 팍팍 밟고 가요. 근데 이분은 삭삭 피해갔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한 사람들이 볼 때 우수석에 통화 목록을 하면은 나올 걸 알거든요. 알고서 안 했다. 그러니까 아니까 이거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자, 3달 동안 1000통이면은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하루에 10통씩. 그럼 우리가 이제 아침 출근해가 저녁 퇴근하는 시간으로 하면 1시간에 한 번씩 통화를 해야 돼요. 한 시간에 한 번씩 통화했다. 매일매일. 예. 황당하죠. 국장,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두 가지 안 지적하고 국장. 싶은데 예. 이때 7월 달에 다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의혹을 받고 있으면 민정수석 자리에 있을 수 없다. 일단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명예회복을 자연인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의혹만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내보내면 누구랑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라고 해서 이석수 감찰관이 나중에 한번 그 패러디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의혹만 있다고 사람 내보내는 정부 아니다. 아니라면서요. 라고 했는데 옷 벗었어요, 결국에 근데. 그때 예. 우병우 수석은 옷을 벗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자, 여기 이제 검찰국장 어떡할 겁니까?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검사장 이상을 제외하고 부장검사까지의 모든 인사안을 짜는 자리예요. 평검사부터 주요 수사 중견검사까지. 이분을 그러면은 의혹만 받았으니까 라고 해가지고 또 이 자리에 계속 둘 것이냐. 저는 뭐 그러니까 옷 벗으라고 하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혹이니까 최소한 보직이라도 바꾸고 검찰이 이제 특수팀을 꾸리기 전에 이 검찰국장 좀 보직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저는 김수남 총장의 의지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안태근 예. 국장에 대한. 예. 오늘 동아일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름 돋는 사설을 하나 썼습니다. 수사 대상 우병우에 휘둘린 검찰. 단정한 거예요. 동아일보 사설에서. 검찰이 우병우 수석이 일개 하부 조직처럼 역할했다. 단정한 겁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정 의원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거 잘 살릴 수 있을까요, 검찰이?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사설을 썼는데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사실은 그 민정수석이 뭐 검찰국장하고 1000번 통화하고 1000번 이상 통화하고 검사총장하고 그렇게 통화를 했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공정한 수사를 그다음에 성과 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검찰로 공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조금 기대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검사들이라는 게 굉장히 공명심이 강한 조직이라서 이게 수사 기록을 넘겨받으면 또 이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인데 그 특검이 마지막으로 이거 한 방을 날렸잖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너희 통화 기록 한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 이렇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을 특검의 통해서. 이번 보도는요. 야, 검사 너네 통화 기록 조회도 안 했더라? 안 했더라? 기본 너는 ABC 어떻게 수사했더라? 중에 그걸 갖다 미리 국민한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발표는 아니죠. 왜냐면 어느 신문에 흘리고 어느 신문에 흘리는 식으로 해서 다 사실 깔아놨단 말이에요. 동아일보가 취재 잘했어요, 이번에. 제대로. 동아일보 한겨레 이런 식으로 다 좋습니다. 우리가 이 통화 기록 한 거를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 안 나오면 이거 봐라. 검찰이 아무것도 못했냐고 국민들이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를 미리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외통수에 몰린 거예요, 검찰이. 검찰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죠.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끝으로 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보고 있어요, 지금. 특검에 대한 국민의 박수는 거꾸로 검찰에 대한 아주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돼야 합니다.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왔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이라는 성과와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그 마음이 지금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예. 동아일보 사설에 대해 지적한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엄정하고 추상 같은 수사를 얘기할 때 도쿄지검의 특수부를 얘기합니다. 예. 뭐 아시죠? 여러 가지 사건인데 1989년에 리쿠르트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리쿠르트가 기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정관계 뇌물을 뿌렸다고 하는 의혹이 발단이 되는데 처음에는 지방 공무원 한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이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관계, 정계에 여야 할 것 없이 전 총리, 현 총리, 자민당 간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연루된 사실이 다 확인됩니다. 받아먹은 거예요. 예, 11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무려 11개월 동안 조사해서 결국엔 현직 총리가 사과하고 자리를 물러나는 그런 결정적인 예. 수사 기록을 남기죠. 도쿄지검 잘했네요. 예, 도쿄지검 같은 그런 결기를 좀 보여주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예.